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네. 미국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미국,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재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확산보다도 그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굴곡은 있지만 오르고 내리고 주식시장과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초기 때 이보다 더 큰 확산이 있었을 때 그 극복했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또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제는 또 치료제가 그 당시에는 바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제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오고 있다. 7월달 이후에는 임상이 말 그대로 사람들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말 그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1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겠다라고 했고, 그때 얘기했던 게 2분기 실적이 더 오히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은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폭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이미 우리가 한 번 빠져야 될 게 한 번에 빠졌다, 깊게 빠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하락은 깊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깊게 빠졌던 그때,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코로나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계속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는데 왜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 있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폭을 미리 줄여놓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요. 말 그대로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역시 내려가더라도 빠른 하락은 있겠지만 그 하락의 깊이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깊게 내려갔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빨리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려놨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을까라는 생각,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경제 재개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뀐 거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확진자만 더 생기고 있고 사망률은 낮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말 그대로 치료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깊은 하락의 조정이라기보다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자연치유 개념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경제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지수 때 1950포인트 때까지가 가장 깊은 조정이다. 그 밑으로 조금 추가적인 투매성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시 하락이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등도 역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자리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올라갈 지수의 폭을 좀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 대응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그 흔들림을 하락했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삼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가는 말에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리셋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맞는 4차 산업 위주의 종목들을 좀 선택하고 바이오 많이 올랐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는 개별 대응을 하는 게 맞다.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들이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코로나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4차 산업,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시기가 넘어오면서 4차 산업으로 가야 될 시기점이 이제 시작됐고 그 시점에 이제 앞에 나타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부분들의 반도체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실적 나오는 반도체주,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은 역시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코스피 지수대로 1950포인트대 아래로 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걱정 없이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깊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참고해보셔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장은요,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든지 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거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하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죠. 그 자금들이 매수세가 좀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인 여기 위쪽으로 봤을 때는 2200포인트가 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저는 2030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 두 자리가 돌파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우리가 지금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 선수들이 이렇게 노면이 정말 깨끗하게 잘 다듬어진 노면을 보면서 야, 저기는 드리프트하기 정말 좋은 도로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드리프트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리도 보면은 야, 저 정도 요리 재료면은 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요리사들이 하는 말과 그냥 개인들이 봤을 때 와, 저런 걸로 요리가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계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단타 장세입니다. 단타를 해야 됩니다. 또는 뭐 고수들이 또 단타 장세입니다. 단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단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 잘 못합니다. 단타는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요.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기준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단타 방법 중에서 요즘 여러분들께 좀 유행어처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게 넘어가면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 상담 도중에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하면 괜찮다,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하면 좋다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요즘에 그 흔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것은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그냥 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매매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면 사면은 가지고 갔을 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10%에서 뭐 5% 이상, 10%, 15%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타이거 일렉이 무슨 기업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정말로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타적인 자리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잘못해서 이렇게 타이거 일렉을 오늘 고점에 잡아서 물리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초보분들과 중고수 분들을 자꾸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고수다라고 한다면 단타할 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중고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홈쇼핑처럼 매매를 하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한 종목 교체로 인해서 괜히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를 괜히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들어내는, 사서 고생을 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박판을 갔을 때도 다음 패가 뭔지 모를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베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인 거죠. 그 도박은 뭐 아니면 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상승일 줄 알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거나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매매를 하시게 됐는데, 만약 아래쪽을 무너뜨리면서 빠지게 된다면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괜히 내가 상승할 거라고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보고 또는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건요, 매매를 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는 게, 안 해도 그것 또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현금 들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현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을 줄 건지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요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밥을 우리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밥솥에 물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때려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에다가 또 뭘 자꾸 넣으려고 하고 자꾸 뚜껑 열어보고 됐나 안 됐나 보고 뒤적거려 보고 자꾸 그러다 보면 밥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죽이 돼버리거나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투자를 안 하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 좀 고치세요.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병 중의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 이야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빠지는 것뿐인 거지 재확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확산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움츠러든 경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데 이거 언제 풀리려나. 이게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돈의 힘으로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와 실물 경기의 괴리감이 자꾸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괴리감이 회복되는 어떤 증세가 나오질 않는다면 상방으로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증시 대기 자금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기 자금들이 다 썼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역시나 사주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 자료들이 나오거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자금들, 큰 손들이 들어올 만한 어떤 힌트가,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것만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하시는 분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주식한 지 2달 됐는데요. 뭐 1달 됐는데요. 3달 됐는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앞서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본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주식시장에서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자금이 없으면 주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2200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과감한 베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를 지난 3월과 같은 매수의 기회를 또 주는 또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발 조바심 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